심한 만성 통증 때문에 병원 물리치료실 침대에 딱 누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료사가 다가와서 그 차가운 젤을 쓱 바르고 피부에 패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기계 다이얼을 돌리고 전원을 딱 켜는데 여러분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는 거죠. 찌릿한 전기적 자극도 전혀 없고 근육이 움찔거리지도 않고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좀 당황하죠. 찌릿찌릿하거나 욱신거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10중 8구는 고개를 번쩍 들고 저기 선생님, 기계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전원 켜진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핵심인 되게 기묘하고 매력적인 치료법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피부로 확실한 감각이 와야 내 몸이 고쳐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워낙 강하니까요.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의심부터 들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문의학서적인 전기치료학 16장 미세전류 치료 발췌본을 바탕으로 이 무감각의 기적을 들여다볼 텐데요. 어떻게 이 절대적인 무감각이 우리 몸속 세포의 치유 에너지를 무려 500%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 그 역설적인 비밀을 풀어보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네, 오늘 다룰 미세전류 신경자극 치료, 즉 그 MENS라고 부르는 치료법은 우리가 전기 치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치료가 된다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아무런 자극이 안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떤 생화학적 마법이 벌어지길래 끊어진 조직이 재생되고 끔찍한 통증이 사라진다는 걸까요? 그 논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기존에 우리가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쓰는 기계들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 근본적인 차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위에 있습니다. 기존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경피신경 전기자극 치료, 그러니까 텐스나 근육을 수축시키는 NMES 같은 기기들은 밀리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거든요. 밀리암페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강도인가요? 이 밀리암페어 정도 강도면 피부 밑에 감각신경을 즉각적으로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킬 수도 있는 꽤 큰 자극이죠. 아, 뇌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거친 자극이라는 뜻이군요. 약간 그 통증이라는 경보기를 끄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당장 아픈 거 멈춰! 하고 고함을 치는 방식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MENS는 그보다 아주 훨씬 미세한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를 사용합니다. 주로 10에서 600 마이크로 암페어 범위를 쓰는데요. 마이크로 암페어면 밀리 암페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밀리 암페어의 딱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역치하 자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감각신경을 흥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즉 그 역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미세한 강도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물리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인 거군요. 네, 맞아요. 1000분의 1 수준이니까요. 감각신경이 아예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던 기존 방식이랑 다르게 세포들에게 아주 작게 귓가에 속삭이는 셈이네요. 약간 여기가 고장 났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고쳐봐 하고 은밀하게 비밀 치유 암호를 전달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 암호의 생물학적 실체가 이른바 손상전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조직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으면 세포막 내부와 외부의 이온 균형이 깨지면서 전위가 변하게 되거든요. 상처가 나면 전위가 변한다고요? 그럼 전개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아주 미세한 내인성 생체 전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몸속의 치유 시스템을 가동하라는 최초의 신호탄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우리 몸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서 구조 요청을 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맨스는 외부에서 이 손상 전류와 아주 유사한 수준의 미세한 전하량을 몸 안으로 조용히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신체 본연의 자연 치유 기전을 똑같이 모방해서 가속화하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상처 부위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뿜어내는 구조 요청 전파를 기계가 밖에서 똑같이 쏴준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아무리 생체 전류를 똑같이 모방한다고 해도요. 외부에서 기계로 전기를 흘려보내는데 피부로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속삭임이 진짜 목표 지점까지 제대로 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환자의 기분 탓이거나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낳는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걸 확인하려면 피부 아래 아주 깊은 곳, 즉 세포 수준의 공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기서 물리적이고 생화학적인 변화가 명확하게 관찰되거든요. 감각신경은 무시해버리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맨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나 근육을 강제로 깨우는 흥분성 기전이 아닙니다. 자극이 너무 미세해서 신경은 무시하지만 세포 내부의 소기관들은 이 전류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자극입니다. 미토콘드리아면 우리 학창 시절에 식물 시간에 배운 그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맞죠? 신경은 건너뛰고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로 직행한다는 건데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미세 전류를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포의 핵심 에너지원인 ATP, 즉 아데노신 삼인산의 생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단순히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암페아 자극을 받으면 ATP 생성이 최대 500%까지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잠시만요. 500%요? 5배나 에너지가 증폭된다고요? 와, 이건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치유 캡슐 수준 아닌가요? 네, 수치로 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아니 근데 5배나 에너지가 증폭된다면 환자가 막 땀을 뻘뻘 흘리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식으로 몸에서 체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 느낌도 없는 조용한 전류가 에너지를 500%나 끌어올린다는 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전신대사가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손상된 국소 부위, 딱 거기에 세포들만 이 전기적 속삭임을 긋고 내부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는 거거든요. 아, 온몸이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딱 다친 것에 세포들만 반응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5배의 ATP가 확보되면 그 부위의 세포 공장이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동력 삼아서 아미노산 수송이 활발해지고 이게 곧 무너진 조직을 메꾸는 필수 벽돌인 단백질과 콜라겐의 폭발적인 합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하, 손상된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500빠른 속도로 자재를 팍팍 찍어내는 거랑 똑같네요. 다친 부위의 재건축 속도만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제 좀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처 회복을 극대화하는 주전성이라는 기전까지 작동합니다. 주전성이요?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을 담당하는 섬유화 세포들이 이 전기적 이정표를 따라서 스르륵 끌려 이동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와, 5배 속도로 벽돌을 찍어내는 데다가 주전성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일꾼들까지 공사 현장 한가운데로 쫙 불러 모으는 거네요. 그렇죠. 치유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당장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빨리 낫고 싶은 환자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선생님, 미세 전류를 밀리암페어 수준으로 확 올려서 속삭임을 고함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일꾼들도 더 빨리 뛰어오고 ATP도 한 1000% 생성되지 않을까요? 강도를 높이는 게 지름길 아닌가요? 그게 사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오해인데요.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게 바로 MENS 치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인 용량 의존적 반응입니다. 용량 의존적 반응이요? 강하게 하면 안 좋다는 뜻인가요? 네, 세포는 마이크로암페어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이걸 치유의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나 공격으로 인식해버려요. 강도를 높여서 밀리암페어 수준이 되면 오히려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ATP 생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작업 반장이 너무 큰 소리로 지시하면 일꾼들이 놀라서 귀를 막고 아예 파업을 해버리는 상황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강도를 높이면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의 성패는 절대 강한 자극에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전하량을 유지하면서 보통 20분에서 40분 이상 지속적인 적용 시간을 갖는 게 핵심이에요. 아, 약한 강도로 끈기 있게 계속 속삭여야만 세포 공장이 안 멈추고 돌아가는 거군요. 결국 윽박 지르는 강도가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주는 시간과 일관성이 세포를 움직인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세포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이 500% 에너지 펌핑이랑 일꾼 모집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게 실제 병원이나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현실로 한번 나와보죠. 이렇게 세포 재생에 특화되어 있으면 단순히 어깨가 뭉친 걸 넘어서 꽤 심각한 질환에도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단연 조직 치유입니다. 특히 오래 누워 있어서 생기는 욕창이나 당뇨병성 족부 궤양처럼 정말 지독하게 낫지 않는 만성 상처에 핵심적으로 쓰여요. 아, 그런 상처들은 정말 치료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만성 상처들은 스스로 생체 전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서
세포들이 치유 과정을 아예 포기해버린 상태와 같거든요. 완전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채 방치된 버려진 현장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멈춰버린 현장에 이 MENS를 적용하면 죽어있던 상피화 과정을 가속하고 콜라겐을 생산하는 섬유세포를 다시 활성화해서 꽉 막힌 회복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생기를 불어넣는 거네요. 조직 치유 말고 또 다른 곳에도 쓰이나요? 두 번째 주요 적용증은 바로 통증 완화입니다. 근데 이 역시 우리가 알던 기존의 전기치료 통증 완화랑은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물리치료실에서 받는 찌릿찌릿한 전기치료, 그러니까 TNS는 보통 관문조절설이라는 원리를 따르잖아요. 전기 감각을 뇌로 먼저 쏴서 진짜 통증 신호가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이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미세전류는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뇌로 보낼 신호 자체가 없잖아요. 감각으로 문을 닫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통증을 잡는 건가요? 관문조절설이 통증이라는 경보기를 일시적으로 꺼두어서 환자의 뇌를 속이는 일종의 마스킹 효과라면요. 맨스는 아예 그 경보기가 울리는 원인 자체를 치워버리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치운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국소 부위에 미세전류가 지속해서 들어가면 주변의 미세순환이 촉진되거든요. 그러면 통증을 유발하는 붓기나 염증 매개물질, 대사노폐물들이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배출됩니다. 아, 찌꺼기들을 치워버리는 거군요. 네. 게다가 손상 부위 주변의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는 민감화 상태를 생화학적으로 안정시켜주기도 하고요. 와, 이거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통증을 꽉 막힌 도로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라고 해볼게요. 기존 치료가 그 소리를 못 듣게 환자 귀에 두꺼운 귀마개를 씌워주는 거라면 미세전류 치료는 조용히 도로 위를 날아다니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고 차량, 즉 염증 물질 자체를 밖으로 직접 견인해버리는 거군요. 이야, 아주 명확한 해석입니다. 귀마개를 빼면 언제든 다시 시끄러워지지만 사고 차량을 치우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적응증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세 번째 적응증이 바로 부종 감소와 근피로 회복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한 뒤에 찾아오는 지연성 근육통, 흔히 DOMS라고 비르는 며칠씩 가는 근육 뭉침에 아주 탁월합니다. 아, 지연성 근육통. 주말에 무거운 중량 들거나 평소 안 하던 등산 좀 무리해서 하고 나면 다음날 계단 내려갈 때 다리 엄청 후들거리고 아프잖아요. 네, 다들 한 번씩 귓밥을 웃었을 겁니다. 그게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에너지가 다 털려서 그런 건데 미세전류가 그 고갈된 ATP를 다시 꽉꽉 채워주고 찢어진 근섬유를 복구해준다는 뜻이군요.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필수템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외상이나 수술 직후에 퉁퉁 붓는 급성 부종에도 체액의 순환을 도와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세포 에너지 채워주고 염증 차량 치워주고 부종까지 빼준다. 와, 듣다 보니 진짜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 세포의 성장을 500%나 촉진한다면 우리가 세포 증식을 원하지 않는 곳에 이 치료가 들어갔을 땐 꽤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시술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증 같은 게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절대 금기증이 바로 악성 종양, 즉 암 부위입니다. 암 부위요? 아, 방금 말씀하신 그 세포 활성화 기전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 치료의 핵심 기전이 세포의 증식과 활성화잖아요. 만약 암세포가 있는 곳에 미세전류를 적용하면 그 치유의 속삭임이 암세포에게도 똑같이 작동해서 암의 전이나 증식을 오히려 돕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완전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네요. 효과가 확실한 만큼 금기증의 이유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 외에 또 주의해야 할 환자군이 있나요? 네, 심박동기를 비롯한 이식형 전자기기를 단 환자는 전자기적 간섭 위험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임신 중인 산모의 복부나 골반 부위에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는 환자도 절대 금기입니다. 혈전증 환자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아까 전류가 체액 순환을 엄청 촉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혈관 벽에 붙어 있던 혈전이 그 순환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주요 혈관을 막아버릴 위험이 생기거든요. 이겠군요. 근데 기기를 다루는 시술자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전류가 미세하다 보니까 꽤 진땀을 뺄 것 같거든요. 이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의 약한 전류를 피부 장벽 뚫고 깊은 곳까지 밀어 넣으려면 무슨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래서 철저한 피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전극 패드를 붙이기 전에 알코올 솜이나 세안료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의 유분, 땀, 로션, 각질 등을 완벽하게 닦아내야 해요. 그냥 쓱 닦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닦아야 하나 보네요. 네, 전기적 저항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과정이죠. 얇은 화장품층 하나만 남아있어도 그 미세한 전류는 피부를 못 뚫고 표면에서 다 튕겨 나가버리거든요. 헐, 화장품 하나 때문에 치료가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 있군요. 그럼 만약에 상처가 넓거나 부기가 심한 곳은 패드를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효과적인가요? 그런 복잡한 병변에는 교차 배치 기법을 권장합니다. 크리스 크로스라고도 하는데 두 쌍의 전극을 상처 양옆으로 X자 형태가 되게 크로스해서 붙이는 겁니다. X자로 붙이면 뭐가 좋은가요? 이렇게 하면 전류의 흐름이 병변의 중심을 십자 형태로 관통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겉표면만 훑는 게 아니라 손상 부위 한가운데에 아주 깊고 입체적인 치유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입체적으로 전류가 교차하는 거군요. 근데 선생님, 패드 붙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도입부에서 던졌던 그 아무 느낌이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가 딱 떠오르거든요. 어떤 걸까요? 시술자나 환자나 둘 다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대충 잘 붙어 있겠지 하고 방심하기 딱 좋잖아요. 만약 패드가 살짝 떨어져 있거나 피부랑 제대로 밀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와, 방금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짚으셨습니다. 패드가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지 않고 살짝 떠 있으면요. 전류가 패드의 넓은 면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고 살짝 닿아 있는 아주 좁은 지점에 확 집중돼 버립니다. 그러면 전류 밀도가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돋보기로 햇빛 모아서 한 점에 집중시키면 종이가 타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여전히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맞다. 역치아 자극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좁은 지점이 뜨겁다거나 따갑다는 피드백을 환자가 전혀 주질 못해요. 그렇게 20분, 30분 동안의 치료가 끝나고 패드를 떼보면 국소적으로 발적이 심하게 생겨 있거나 심할 경우에는 화학적 화상 같은 피부 손상을 입어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맙소사 아무 느낌도 없는데 살이 타들어갈 수 있다니. 치료가 너무 조용하고 자극이 없어서 생기는 진짜 무서운 모순이네요. 게다가 환자 입장에서는 계속 나 아무 느낌 안 나니까 기계 강도 좀 올려주세요 하고 계속 불평할 테고요. 그렇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마음 약한 시술자가 눈치 보다가 강도를 확 밀리암페어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의 세포 치유 효과가 싹 사라져서 파업해버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치료법에서 시술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임상실기 팁은 첨단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철저한 환자 교육이에요. 아, 기계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랑 도중에 환자한테 지속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지금 피부로는 느끼지 못해도 당신의 세포 수준에서는 500%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미세전류 치료의 진겸한 성패는 어떤 훌륭한 기계가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다독이고 인내심을 갖게 만드는 시술자의 소통 능력, 그리고 세심한 관찰에 달려 있었던 거군요. 기계가 조용할수록 치료하는 인간의 역할이 더 무거워진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00분의 1 밀리암페어, 그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조용한 손상 전류의 속삭임이 어떻게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을 깨우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잠시 속이는 게 아니라 직접 상처 부위로 들어가서 꽉 막힌 염증을 치우고 미토콘드리아를 가동해 ATP를 증폭시켰죠. 재생세포들을 끌어당겨서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 같은 세포의 회복 과정은 어떤 폭력적인 강도나 강제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죠. 피부 저항을 낮추는 세심한 준비,
올바른 전극의 교차 배치, 그리고 적절한 전류를 끈기 있게 흘려보내며 기다려주는 그 시간과 일관성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맺으려 합니다. 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먹어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찢어질 듯한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죠. 두통이 오면 원인을 찾기보다 즉각 감각을 지워주는 진통제를 삼키기 바쁩니다. 뭔가 확실하게 내 피부로 믿겨져야만 효과가 있다고 맹신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서 찌릿찌릿한 자극이 와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는 마이크로암페아가 조용히 미토콘드리아를 깨워 500%의 치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은밀한 과정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진정으로 원하고 기다려온 치유의 열쇠는 외부의 강력하고 시끄러운 개입이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본연의 리듬에 맞춰주는 속삭임이 아닐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건강을 돌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어긋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나 꽉 막힌 업무로 풀어내는 일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말입니다. 억지로 큰 소리를 내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미세한 전류처럼 조용히 환경을 최적화하고 치유의 일꾼들이 모여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조용한 속삭임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500%의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이 가득한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